제목 비트코인 변동성 안정화 SP500보다 낮아. 투심도 소폭 개선. 출처 알터너티브 코인 리더스 시가총액 1위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19,000달러 초반대 가격에서 불안한 등락을 이어가고 있다. 투자 심리는 다소 개선된 모습이다. 23일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업체 얼터너티브의 자체 추산 크립토 공포 탐욕지수에 따르면 해당 지수는 전날보다 3포인트 오른 23을 기록했다. 다만 극단적 공포 단계는 지속됐다. 해당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시장의 극단적 공포를 나타내며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낙관을 의미한다. 비트코인은 이날 오전 9시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19,206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24시간 전 대비 0.18% 상승한 수치다. 비트코인은 지난 24시간 동안 최고 19,248.07달러, 최저 19,132.24달러 사이에서 거래됐다. 현재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3,685억 달러이고 도미넌스는 39.9% 수준이다. 한편 블룸버그 데이터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30일 변동성이 SP500 변동성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2020년 중반 이후 처음이다. 비트코인 30일 변동성이 SP500보다 내려간 것은 과거 2015년 10월, 2018년 11월, 2020년 중반 총 4차례밖에 없다. 암호화폐 미디어 유투데이는 약세장에서도 비트코인 거래량이 일관되게 높은 수준을 유지한 결과라며 암호화폐가 최근 안정세를 되찾은 반면 미국 주식은 여전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 비트코인은 지난 7일간 0.75% 오른 데 그쳤다. 반면 다우지수는 한 주간 4.89% 올랐고 SP500 지수는 4.74% 상승했다. 나스닥 지수는 5.22% 상승했다. 3대 지수 상승률은 지난 6월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제목 국내 암호화폐 투자자 다음 주 매도 희망 1위는 리플, 매수는 비트코인. 국내 암호화폐 투자자가 다음 주 매도 희망하는 암호화폐 1위는 리플로 조사됐다. 코인니스와 크라토스가 공동 진행하고 있는 주간 국내 투자자 시장 동향 정기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가장 많은 22.1%가 다음 주 비트코인을 매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매도할 예정인 암호화폐로는 리플이 1위로 꼽혔다. 매수 예정 상위 암호화폐 중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을 제외한 순위를 보면 도지코인, 트론, 카르다노, 이더리움 클래식, 클레이튼, 에토스 순으로 나타났다. 매도 예정 상위 암호화폐 중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을 제외한 순위는 트론, 도지코인, 클레이튼, 이더리움 클래식, 밀크, 에이다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4.6%는 다음 주 비트코인 가격이 횡보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더리움 가격 전망 역시 41%가 횡보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시장에 대한 심리는 31%가 공포, 42%가 중립이라고 답했다. 또한 이번 주 개별 이슈 질문인 미국 금리 인상 자이언트 스텝이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이어질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67%가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고 답했다. 그렇지 않다고 답한 비율은 5%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 응답자 수는 2,000명으로 10월 20일에서 10월 23일간 진행됐다.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0%, 신뢰도는 95%다. 조사기관은 주식회사 파로스랩스다. 제목 미세크리플 미등록, 증권 판매 관여, 확실한 증거 있다. XRP의 미래는? 블록체인 기반의 해외 송금 플랫폼 리플과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을 진행 중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흰먼 연설문을 피고에 전달한 직후 리플 피고들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게이프가 22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세크는 의견서에서 피고가 미등록 증권의 발행, 판매에 관여했음을 입증하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언급하며 리플은 하위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이미선 피선 리서치 센터장은 세크에서 리플을 증권이라 판단하는 근거인 하위 테스트를 기반으로 본다면 리플은 제3자의 노력에 의해 가치 상승이 기대될 수 있어 증권성에 부합하는 측면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미국 법원에서 여타국 대비 암호화폐 내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해 탈중앙화 네트워크 및 암호화폐가 이미 안정적으로 개발돼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경우에는 증권성을 부정할 수 있다는 소극적 요건을 근거로 리플에 손을 들어줄 수 있다고 봤다.
앞서 세크가 법원의 명령에 따라 힘먼 연설 관련 자료를 리플 측에 넘긴 후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최고 경영자는 세크는 대중이 세크를 투명하고 명확한 기관이라 여기길 바라지만 그들을 믿지 말아라. 진실이 밝혀지면 세크의 위선에 충격을 받을 것이다라고 트윗한 바 있다. 흰머니 연설은 리플과 세크 간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증거 자료로 당시 세크 임원이었던 그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유가증권이 아니다라고 언급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리플의 고유 토큰 XRP는 23일 오전 8시 52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0.4653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지난 24시간 전 대비 0.99% 상승한 가격이다. XRP는 지난 7일간 3.42% 하락했다. 한편 암호화폐 전문 매체 비트코인.com은 영국 금융정보업체 파인더.com이 55명의 암호화폐 및 핀테크 전문가를 대상으로 서베이를 진행한 결과를 인용 리플이 세크와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XRP 가격이 2025년까지 3.81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으며 패소할 경우 0.98달러로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암호화폐 거래소 게이트.io의 PR 및 커뮤니케이션 글로벌 책임자 디온 기엄은 리플이 승소할 경우 XRP를 상장 폐지했던 거래소가 재상장을 추진할 수 있다. 또한 리플과 머니그램 같은 기업과의 파트너십도 기대할 수 있다. 이는 XRP 가격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제목 CME 패드워치 11월 기준금리 75bp 인상 가능성 95.0% 달해 12월은 45.6% 그쳐 10월 22일 시카고 상품거래소 그룹의 패드워치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31분 현재 민연방 준비제도가 11월 2일 예정된 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75bp 인상할 확률은 95.0%에 달했다.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은 5.0%에 불과했다. 100bp 인상 가능성은 0%로 점쳐지고 있다. 12월 14일 회의에서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은 45.6% 수준이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3.00에서 3.25% 수준이다. 한편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전날 한 연설에서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추가적인 긴축이 필요하다면서도 과도하게 긴축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 크미 패드워치 코인 리더스. 제목 코스피 2200 레벨 박스권 지속하나 금리 실적의 촉각 코스피가 지난주 모처럼 잔잔한 흐름을 보이면서 2200대 박스권을 이어갔다. 23일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코스피는 지난 21일 2213.12로 맞춰 일주일 전보다 0.025% 하락했다. 코스피는 17일 하루 장중 2200을 내준 이후 줄곧 2200대 박스권에서 움직였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일주일간 5,100억 원어치를 순매수에 지수를 바쳤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은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21일까지 2조 3천억 원어치를 순매수했다. 다만 일별로 보면 지난 20일부터 매수 강도가 급격하게 예약해져 순매수 행진이 멈출 가능성도 있다. 이번 주 증시에선 미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과 유로존 통화정책 방향이 전 세계 채권 금리와 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선을 끌 것으로 보인다. 유럽중앙은행은 통화정책회의에서 두 번째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앞서 ECB는 지난 7월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고서 지난달 0.75%포인트를 더 인상했으나 에너지 가격 급등 때문에 물가는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다. 지난달 유로존의 작년 대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0%로 통계 작성 이후 처음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김용희 키움증권 연구원은 미국 3분기 성장률이 시장 기대치대로 플러스로 전환하면 경기 침체 우려가 다소 완화하며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공격적인 긴축 전망이 강화할 수 있다며 이는 국채금리 오름세와 달러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기대 인플레이션 업체의 중점을 둔 연준 입장에선 매파적인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며 연준의 정책 전환이 가시화되기 전까지 주요 선진국 국채금리 변동성과 달러 강세 조합이 초기에 해소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진단했다. 미국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지난주 0.2%포인트 가까이 올라 주간 단위로 12주 연속 상승을 기록했다. 이는 폴 볼커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끌어올리던 1984년 이후 가장 긴 상승세다. 10년물 미 국채 금리는 장중 한때 4.3375%까지 치솟아 2007년 11월 이후 15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다. 애플과 MS, 알파벳 등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도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빅테크 기업들은 성장 둔화와 강달러 등 부정적인 거시경제 환경 때문에 실적 부진이 불가피해 주가 하락에도 가격 부담이 여전하다는 분석이 많다. 박기찬 미래에셋증권연구원은 빅테크 기업들이 보수적인 전망치를 내놓을 가능성이 커 시장 반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다음 달 초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 대한 긴장감도 상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테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 참가자들은 연준이 다음 달 1에서 2일 FOMC 정례회의에서 네 번째로 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결정할 가능성을 97.5%로 보고 있다. 시장에선 미국 정책금리가 내년 상반기에 연 5.00%까지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하고 있다. 대신 증권은 전 세계 금융시장이 통화정책 변수에 일희일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초여건 약화, 실적 전망 하향 조정이 지속해 주가 하락 추세는 더 견고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당분간 증시는 경제지표 변화보다 금리와 환율 등락에 더 민감할 수 있고 추가 반등은 위험 관리의 기회라며 보수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제목 미증시 빅테크 실적 연준 속도 조절론 주목. 이번 주 뉴욕 증시는 빅테크 기업 실적과 미 연방준비제도의 속도 조절론에 주목하며 상승 시도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주에는 뉴욕 증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애플,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플랫폼스가 실적을 발표한다. 아울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에 상장된 약 150개 기업이 실적을 공개한다. 지금까지 발표된 뉴욕 증시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은 시장의 예상을 크게 하회하지 않았다. 팩트셋에 따르면 지난주까지 S&P500 상장 기업의 20%가 실적을 공개했다. 이 중 72%의 기업이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주당 순이익을 기록했다. 다만 이는 5년과 10년 평균치를 하회하는 수준이다. 연간 기준 실적 성장세는 지난 2020년 3분기 이후 가장 느린 것으로 보고됐다. 지난주 테슬라는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는 매출을 발표했고 올해 인도 전기차 인도량 목표치를 하향 조정했다. 소셜미디어 기업 스냅은 상장 이후 가장 낮은 매출 증가율을 기록했다. 다만 금융시장의 기업 실적 둔화가 이미 어느 정도 선반영된 만큼 실적이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 월가 투자자문사 에버코어 ISI는 애플이 3분기에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마존은 한 해 전과 비슷한 수준의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빅테크 기업들은 어느 때보다 어려운 여건을 겪고 있다. 금리가 급등하면서 자금 조달 비용이 급등했고 달러화의 초강세에 따라 수익이 타격을 받게 됐다. 경기 침체 가능성에 따라 수요 둔화 우려도 있다. 이에 따라 마이크로소프트가 감원을 시작했고 메타 플랫폼스와 구글 또한 조직 개편을 통한 조용한 감원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빅테크 기업 실적은 경기 침체 우려 속 주요 기업들의 현주소를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 뉴욕 증시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과 미국 국채 금리 추이다. 지난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연준이 오는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또 한 번에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보이지만 12월에는 금리 인상 폭을 0.5%포인트로 낮출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또한 한 연설에서 지금이 단계적인 축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 때라고 생각한다면서 영원히 75일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미국 채권 금리는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에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일부 전문가들은 2007년 이후 15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던 미국의 채권 금리가 고점을 찍었다고 분석했다. 높은 채권 금리는 증시에 부정적인 만큼 금리 고점은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11월 FOMC를 약 일주일 앞둔 만큼 연준 인사들은
공식 발언을 제한하는 블랙아웃 기간에 진입한다. 한편 일본 중앙은행과 캐나다 중앙은행, 유럽 중앙은행이 통화 정책 회의를 열고 금리를 결정한다. 지난주 뉴욕 증시는 지난 6월 말 이후 넉 달 만에 최고의 한 주를 보냈다. 한 주간 다우존스 30산업 평균 지수와 S&P 500 지수는 각각 4.9%, 4.7% 상승했다. 나스닥 지수는 5.2% 올랐다.